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초 소비 심리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3.7포인트 오른 104.2를 나타냈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뜻합니다. 한은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로 인하여 경기 관련 지수가 오른 가운데 가계의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대한 불안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만약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다음 달 지수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상황과 관련이 깊은 현재 경기 판단 소비자 심리 지수는 4포인트 오른 78, 향후 경기 전망은 5포인트 상승한 87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보일 가능성이 큰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점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확산 정도에 따라 금융시장이 추가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며 24시간 점검 체제를 강화하고 시장 불안이 확대되면 비상계획에 따라 안정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시장 불안 심리를 악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4대 대기업 그룹 중 현대자동차와 SK의 2위 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가 최근 5년간 국내 4대 그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4대 그룹 순위는 삼성, 현대차, SK, LG 순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자산 변동을 보면 삼성은 지난해 사잔 400조 원 시대를 열며 독보적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 자리를 두고 현대차와 SK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인데 현대차 그룹은 2015년 180조 원에서 2018년 222조 원으로 지속 늘어났다가 지난해 220조 원으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반면 SK그룹은 같은 기간 152조 원에서 217조 원으로 자산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SK가 이미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자산 증가 속도를 보면 SK가 자산에서도 2위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재계 4위인 LG전자는 자산이 10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알펜루트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다른 이유가 없는지 점검에 나섭니다. 오늘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알펜루트 자산운용에 펀드 환매 중단 사유가 총수익 스와프, TRS 증권사들의 갑작스러운 자금 회수 이유 하나뿐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사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금 회수 외에 자산 부실 등 다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정식 검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TRS 계약을 통해 신용을 제공한 6개 증권사 담당 임원과 긴급회의를 열고 갑작스럽게 증거금융을 인상하거나 계약을 조기 종료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신임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가 3인으로 좁혀졌는데요. 이르면 오늘 신임 행장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우리금융지주 그룹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앞서 추린 7명의 후보군 가운데 3명을 최종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면접 대상자는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분 겸 HR그룹 집행부행장, 이동현 우리 FIS 대표 등 3명입니다. 그룹 인수위는 오늘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자 1인을 추천할 계획이며 우리은행 이사회를 거쳐 오늘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그간 겸직해온 우리은행장을 분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12년 만에 가장 많아질 전망입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 46개 단지에서 4만 1,104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는 5만 3,929가구가 입주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지난해 입주 단지보다는 적지만 단지 평균 규모가 최근 5년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강동구, 양천구, 은평구 등 총 가구 수가 2,000가구로 웃도는 대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27만 2,157가구로 지난해보다 14%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주요 그룹들의 올해 정기 임원 승진 규모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EO 스코어가 국내 30대 그룹 가운데 연말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한 20개 그룹의 계열사 승진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1,562명이 승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임원 승진자보다 359명 감소했으며 201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CEO 스코어는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 대비해 큰 변화를 주는 조직 확대보다는 내실 경영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승진 임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으로 총 312명으로 집계됐고 롯데와 LG, 한화, SK, 미래에셋 등도 세 자릿수를 넘었습니다. 다만 롯데는 직전 연도보다 114명이 줄어들어 감소 인원이 가장 많았고 포스코와 SK 등 상당수의 그룹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음원 사이트 멜론이 SKT 시절 수십억 원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 음원 유통사 등 13개 업체가 50억 원 상당의 미지급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전자가 기업 간 거래 사업인 자동차 램프 사업 모두를 자회사인 GKW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늘 서울정부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여신업계 최고 경영자들과 만납니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여전업계 CEO 15명과 함께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낙하산 행장이라는 노조의 반대로 장기간 출근길이 막혔던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임명 27일 만인 오늘 본점으로 첫 출근합니다. 지난 27일 노동조합과 윤행장 측이 극적으로 만나 사실상 노조 요구를 들어준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